안녕하세요. 주식일다 김기훈입니다. 저희 12월 리뷰를 드렸고요. 이제 1월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겠습니다. 1월의 포트폴리오는 테슬라, 마벨, 아이온큐, 엔비디아, TSMC, 엠러빈,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팔란티어, EQT입니다. 먼저 저희가 1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1월 포트폴리오는 좀 다른 성격이 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연간의 성장 전망과 기대를 생각해보는 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년에 사실 성과를 좌우하는 건 전 1분기 실적을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분기 실적이 제대로 나온 회사가 그리고 가이던스까지 올리면 그 연중에 위너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엔비디아가 작년에 1분기 실적도 좋았고 계속 연중에 그러니까 하반기 상대적으로 약했지만 연간 YT 성과가 거의 최고였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1월은 아무 성과가 없잖아요. 1월은 결국 뭐 작년의 성과가 영향을 미치겠죠. 뭐 작년 4분기에 어떻게 나왔나를 보긴 하겠지만 사실 올해의 기대가 있다면 어느 정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정도 그래요. 국내도 4분기 실적에 막 뭐 많이 털고 하잖아요. 그 실적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어차피 털고 가는 실적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올해 1분기의 실적이 잘 나올 거냐, 2분기에 잘 나올 거냐, 그리고 올해 연간으로 어떤 기대가 있느냐, 그림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얼마나 많이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탑 10 기업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탑 10 메가캡 기업들을 보여드리는데 마지막에 EPS next year 성장을 보시면 올해 this year 성장보다는 조금 낮아요. 왜냐? 당연히 23, 4년에 걸쳐 EPS 성장을 하면서 기저가 높아진 상황이어서 이 성장률은 좀 감소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뭐 128% 성장했으면 그 다음에 또 100% 성장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률은 좀 감속되는 그렇지만 여전히 높은 성장이 지속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탑 10 기업에서 보시면 올해는 엔비디아, 테슬라, TSMC, 브로드컴, 아마존 등이 높은 성장이 전망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중에 좀 특별한 기업은 테슬라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올해가 마이너스로 나와요. 실제로 올해 좋지 않았죠. 인도량이 처음으로 감소한 해였고요. 그런데 내년의 성장은 다른 기업들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기저가 낮은 부분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테슬라는 그래서 사실 작년을 마무리하는 4분기 실적의 인도량 하회로 주가가 좀 하락했지만 중요한 뭐 실적이긴 해요. 하지만 이게 지금 지난 실적이고 우리가 보는 그 포인트들을 25년의 포인트들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오히려 올해의 성장률을 봐야 되는 회사로 보고 있습니다. 신모델 효과는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는 거죠. 시총 2천억 달러 이상의 기업들을 한번 추출을 해봤어요. 300조 이상 되죠. 약 300조가 좀 안 되죠. 2천억 달러 이상이면. 그래서 추출을 해봤는데 미국에는 이 300조 이상 기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핀비즈에서 해봤는데 49개 정도 나오네요. 이 버크셔나 구글처럼 이렇게 두 개씩 겹친 데에서 좀 더 작긴 해요.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보면 저희가 본 빅테크를 제외하고는 일라이릴리, 비만약으로 유명한 일라이릴리, 그다음에 사모펀드의 강자 블랙스톤, 넷플릭스, 머크, 서비스나우, 저희가 AI 소프트웨어를 소개드린 서비스나우 이런 회사들이 올해 성장이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닥을 놓고 이런 그림으로 올해 이런 회사들이 많이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고 올해 생각을 좀 시작해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봤어요. 그럼 그 중에 저희가 올해 성장률도 있고 또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올해 성장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그 그림이 좋고 올해 성장할 수 있는 폭도 크고 그 이제 시장에 대한 큰 틀도 맞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다 맞는 기업들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좀 잡아봤습니다. 지금 좀 많이 뽑아봤어요. 저희가 사실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엔비디아와 TSMC 사실 결이 어떻게 보면 같게 가고요. 그리고 TSMC의 마벨도 결이 같게 가고 하기 때문에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종목 수가 좀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씩 저희가 공개드린 9개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 가장 지금 우려가 있는 뭐 테슬라인 것 같아요. 테슬라는 지난 실적에 대한 우려로 앞으로 올해의 기대가 이제 시작인데 일단은 많이 빠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연말 연초 세로프로 지금 콜옵션 등의 이제 옵션 수급 부담이 좀 해소가 된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보는 거는 사실 차량 인도량보다는 로봇, 이제 자율주행 허가 기대감, 그리고 뭐 정책적인 뒷받침,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크게 보는 거는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경쟁력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타 OEM,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테슬라의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테슬라에겐 큰 그림이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아직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 2025년에 기대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ESS 저장 장치의 자동차보다 높은 성장률, 이것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연초 시작이 좀 좋지 않았지만 저희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 마벨은 최근에 저희가 브로드컴과 함께 소개드렸습니다. 브로드컴과 마벨의 에이직 칩 트렌드는 굉장히 트렌드가 좋다. 이게 어쩌면 시작되는 트렌드다. 저희가 AI 반도체 쪽 전체를 좋게 보지만 특히 에이직 칩은 올해 성장률이 가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올해 이익이 100% 가까이 성장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가시성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아마존과 마소를 고객으로 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를 그래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로 편입을 했고요. 저희는 브로드컴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온큐인데요. 연말에 기대감 종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저희가 소개해드린 UAM이라든가 양자 컴퓨터 여러 가지 기대감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기대감 종목 중에 가장 좋게 보는 부분이 지금 양자 컴퓨터고요. 아이온큐도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아이온큐는 25년에 상업화를 하기 때문에 가장 좋게 보고 매출이나 이런 가시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은 지금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공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이온큐는 비즈니스적인 공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수주를 한다든가 빅테크와의 이제 뭐 클라우드 같은 사업 연계 뭐 이런 약간 비즈니스 돈을 벌 수 있는 고객들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이벤트가 올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아마존이랑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클라우드의 서비스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 회사는 지금 사업 가시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좋게 본다. 1월에 기대감 장세가 펼쳐진다면 여기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랜만에 돌아온 AI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 TSMC를 다시 편입을 해보려고 해요. 엔비디아 TSMC가 저희가 상반기까지 많이 보다가 이제 하반기 이제 7월을 넘어서면서 좀 적게 보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7월부터 지금까지 좀 꽤 오래 쉬었어요. 7, 8, 9, 10, 11, 12기 정도까지 쉬었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성장주인데 한 6개월을 쉬어간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많이 있어요. 사실 어떤 AI가 성장한다고 해서 모든 회사가 똑같은 성장률로 계속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엔비디아가 급격한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감속 성장이 보일 수밖에 없었죠. 2025년 하반기엔 블랙웰 외에 그다음에 차세대 반도체 루빈도 있죠. 루빈도 이제 출시가 되고 오히려 2025년은 2024년에 성장률을 당연히 숫자상의 성장률은 25년이 좀 낮아지지만 24년 하반기에 많이 쉬면서 그 감속 성장에 대해 반영을 했고요. 다시 이제 25년에 이제 기대감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트리거는 아마 CES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가 CES가 언젠가 봤더니 2025년 1월 6일에서 10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월 7일 11시 반에 젠슨왕 얘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강하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그림을 또 그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에이직 칩 시대라고 저희도 보고 있어요. 에이직 칩이 이제 성장을 막 시작하는 개화하는 원년이 될 거로 보고 있어서 굉장히 좋게 보는데 이 엔비디아도 그렇다고 해서 이 성장에 같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제 공급이 돼서 올해도 둘 다 좋은 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쉰 종목 중에 이 엔비디아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연기해서 말씀드리면 TSMC도 저희는 올해 좋게 보고 있습니다. TSMC도 저희가 다뤘던 종목인데 올해 이익 성장률이 30% 이상이에요. 근데 PER이 한 20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AI 쪽에서 가장 쌉니다. 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죠. 대만에 있는 것도 있고요. 뭐 트럼프의 영향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게 반영돼서 타 AI 반도체 대비 굉장히 상당히 저렴하다. 그리고 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거의 엔비디아 거 다 TSMC 하잖아요. 엔비디아의 수혜를 풀리 보면서 이 브로드컴이나 마벨이 에이직 칩을 이제 추가로 성장을 할 때 그것도 결국 TSMC에게 수주를 주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와 이제 에이직 칩 성장 두 개를 다 누린다. 이런 측면에서 TSMC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처럼 7월 이후 내리 쉬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 반도체 쪽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쪽 소개를 좀 드리면 저희는 엠러빈을 여전히 소프트웨어의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월에 좀 많이 쉬었어요. 12월에 안 좋은 이벤트가 있다면 있었죠. S&P 500 탈락했습니다. 나스닥 100을 쉽게 들어갔는데 S&P 500 못 들어가면서 세로프가 나오면서 쉬었어요. 그렇지만 매우 높은 매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사실 AI 소프트에서 정말 AI의 수혜를 받아서 진짜로 매출이 증가하고 본업이 풀리 효과를 보는 몇 안 되는 회사예요. 다른 회사들은 여러 가지 사업에 이 부분이 효과를 본다면 엠러비는 거의 전체가 이게 크게 성장하는 그림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 성장이 매우 크고 또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무지 큽니다. 저희가 그 비용에 대해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 영업 레버리지가 매우 큰 회사이기 때문에 매출 성장에 따른 이익 성장은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도 이익이 40% 이상 성장할 것 같은데 이 회사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러빈도 작년 나스닥100 최고 성장 종목이었지만 올해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추가하고 있는 이제 팔란티어, 팔란티어도 이제 작년에 350% 이제 주가 긍정적 변동을 보인 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희도 여러 번 소개한 종목이에요. 올해에도 정장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 굉장히 많고요. 사실 애널리스트 타겟 프라이스가 굉장히 주가 대비 많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은데, 저희는 좀 멀리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예상보다 높은 성장을 할 것 같고요. 올해도 예상 성장률을 보시면 EPS 성장률이 뭐 20%대 별로 높게 잡혀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그림, 민간과 군수가 같이 성장하는 그림을 볼 때 올해는 이 정도 성장률이 아니라 매 분기 발표할 때마다 실적 컨센을 상회하면서 올라가는 그림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컨센서스 올라가는 종목이 제일 좋다 이런 관점에서 이 팔란티어도 다시 보고 있고요. 이 회사도 계속 저희가 팔로우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12월에 약간 또 어려웠던 종목 중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있어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올해 12월을 제외하고는 급등했죠. 급등한 후에 각종 노이즈가 많았어요. 원래 많이 오른 종목은 노이즈가 많습니다. 비트코인 더 사네 마네, 뭐 주식을 파네, 뭐 누가 파네, 막 뭐 온갖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뭐 이게 정말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보다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두 가지 우려면이 뭐냐? 비트코인이 사실 트럼프 당선 때 10만 8천까지 갔잖아요. 10만 8천 갔다가 거의 9만 천까지 순식간에 하락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17,000불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마이크로 스트레치 주가가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레치는 코인 조정과 함께 마이크로 스트레치 주가 조정도 같이 겪었다, 이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NAV 프리미엄을 꼭 보셔야 된다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NAV 프리미엄을 트래킹하는 사이트를 말씀을 드렸어요. mstrtracker.com이라는 사이트를 말씀드렸는데, 그 사이트 계속 트래킹을 해보셔야 돼요. 보시면 이 주가가 고점에서 하락하기 전에 무려 3.4배까지 갔어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3.4배까지 갔었다, 이거는 막 과하다는 쇼타임 증권사나 이제 운용사들의 얘기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또 반대로 지금은 1.7까지 내려왔습니다. 보통 저희가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좋은 구간에서 이 프리미엄이 2배 이상을 유지했었는데 지금은 1.7까지 내려왔어요. 비트코인보다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훨씬 많이 올랐다가 훨씬 많이 빠지면서 프리미엄이 많이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다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남은 거는 비트코인에 대한 향방은 제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트럼프가 취임도 안 했고 나올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톱니처럼 뭐 15만, 20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그림은 열려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이제 스스로 또 판단을 좀 해보시고 같이 공부해 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좋게 본다면 여전히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12월에 좀 어려움을 겪었지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QT라고요. 저희가 좀 다루던 종목들하고 조금 결이 다른 종목인데 한번 소개해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심층 리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린 적이 없고 사실 흔한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같이 공부를 해봐야 될 종목인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천연가스 개발 업체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천연가스 끊었잖아요. 그 반면에 트럼프는 미국에 천연가스가 정말 많다, 이거를 꼭 수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 각종 규제를 풀려고 합니다. 두 가지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시출을 허가하고 뭐 규제를 간소화하면서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메탄 표집 규칙을 완화하면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EPS 성장률을 보다가 좀 놀랐는데 100%가 아니라 뭐 200%? 뭐 이렇게 사실 작년 대비 상당히 높은 이익 성장이 추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연말부터 연초에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연가스 가격도 요즘에 뭐 좀, 저는 이 가격을 보고 투자하는 거는 우리가 가격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가장 좋은 투자는 아니지만, 천연가스 가격 흐름도 자꾸 올라오기도 하고 이런 흐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럼프 시대의 가스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시대의 가스, 저희가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9개의 이번 1월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렸고요. 좀 많이 변한 부분이 있어요. 좀 큰 틀은 저희가 AI 소프트웨어나 원래 좋게 보는 종목들을 좋게 보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몇 달 동안 놓고 갔던 이 반도체 쪽을 좀 더 편입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좋게 보는 ASIC 반도체와 GPU 둘 다 가져가는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12월에 어려움을 겪었던 종목들 중에서도 올해 이 주가 조정이 기회다 생각하는 종목들은 또 다시 또 편입을 해보는
것으로 또 기회를 포착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1월 포트폴리오 요약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 종목들은 저희가 포트로 가져가기 때문에 월중에도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주 작은 뉴스도 팔로우해 드릴 수 있고 심층 분석을 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심층 분석을 한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 종목들은 또 새 리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월간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고 있는데 좋은 흐름을 보였던 종목도 있고 뭐 좀 어려움을 겪었던 종목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요. 같이 공부해 보시고요. 질문을 항상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해주시면 공부가 더 잘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효과를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외할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외할 기업은 이 회사가 더 이상 이제 좋지 않다 막 이런 관점보다는 9개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꼽는 과정에서 지금 좀 상대적으로 쉬었다가 갈 기업을 넣으면서 이게 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뭐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 것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뭐 뉴스케일 파워, 아처 에비에이션, 로켓랩, 아마존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 중에 저희가 뉴스케일 파워는 지금 단기적으로 뭐 숫자가 나오거나 이게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었고요. 아처 에비에이션은 그 12월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이후 성과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 단기 급등에 의해서 저희가 좀 차익 실현 개념으로 좀 지금은 쉬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뭐 굉장히 그림을 좋게 보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다시 편입될 수 있고요. 로켓랩도 저희가 포트폴리오 편입 후에 계속 그 좋은 그림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밸류에이션이 주가 상승을 인해서 높게 올라온 상태에서 좀 쉬어가는 그림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존은 사실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단지 좀 반도체 종목들을 편입하는 과정에서 종목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제외된 상태인데 사실 올해 성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요.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입니다. 사실 제외하는 종목들이 안 좋게 보는 종목들이 많이 없어요.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서비스나우 같은 회사들도 과거에 좋게 보다가 제외를 했었는데 지금 제외되어 있는 상태지만 사실 서비스나우에 대해서 그림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결국은 이 미국에 좋은 데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달에 좀 같이 좀 중점적으로 공부해보자가 이번에 편입된 종목들이고 제외됐다고 해서 이 회사를 이제 뭐 숏을 팔아야 된다 뭐 이런 관점보다는 공부했으니까 이제 다음번에 다시 보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